자, 이번 시간에는 카복실산의 구조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우리가 카복실산과 유도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카복실산은요, 이렇게 COOH라고 하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카복실 탄소는 좀 이렇게 보면 이것이 또 카보닐 그룹의 하나죠. 그래서 이 탄소가 sp2 혼성되어 있는 탄소입니다. 따라서 이 카복실기는 이런 평면을 이루고 있고요. 이때 이 결합각이 약 120도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카보닐기 앞에서 배웠던 알데하이드 케톤과 마찬가지로 이 카복실산도 sp2 탄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CO, 탄소와 산소의 결합이 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결합 길이가 조금 달라요. 이중결합은 125피코미터, CO 단일결합은 131피코미터. 그래서 이렇게 카복실산의 형태로 있을 때에는 이 두 개의 산소와 탄소의 결합 길이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알고요. 이러한 카복실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카복실산 두 분자가 이렇게 다이머, 이합체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카복실산과 또 다른 카복실산 이 두 분자 사이에서 이 OH의 수소가 다른 카보닐기의 산소와 사이에서 수소 결합을 두 군데서 할 수가 있어서요. 마치 이 두 분자가 하나로 합쳐진 것과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수소 결합 때문에 약간 끓는 점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약간 높기는 하나 그러나 아주 높지는 않다.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카복실산의 유도체 중에서 하나인 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터는요, COO 그리고 거기에 탄소가 붙어 있는 이러한 작용기를 가진 것들이죠. 이 에스터들은 대개가 특유의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요. 그래서 대개는 과일의 향들이 대개 이 에스터 향이고요. 또는 꽃에서 나는 향기도 에스터 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메틸 뷰타노에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에스터는요, 파인애플 냄새를 내게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펜틸 아세테이트는 바나나 냄새를 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 맛 우유 혹은 뭐 파인애플 맛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성분의 에스터들이 거기에 일부 첨가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이 fat, 지방인데요. 주로 이 동물성 지방 혹은 식물성 기름에 보면은 이와 같은 세 개의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터들은 조금 아까 앞에서 했던 카복실산과 다르게 OH 결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수소 결합이 없죠. 따라서 애시드에 비해서 분자 간의 힘이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끓는 점이 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카복실산 유도체 중에서 이제 아마이드의 성질을 잠깐 살펴보면은 아마이드는 CO 이중결합에 질소가 있는 건데요. 이 질소에 가서 수소가 붙어 있게 되면은 NH 결합이 있죠. 이 NH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 또 다른 분자의 카보닐기의 산소와 사이에서 이러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끓는 점이 높아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 아마이드는 에스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안정한 물질이고요. 따라서 반응성은 좀 떨어지지요. 그래서 좀 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를 만드는 그러한 단위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이드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펩타이드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느 정도 안정하기 때문에 또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이 NH의 이 수소가 만드는 이런 그 수소 결합은 나중에 여러분들 뒤에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단백질의 3차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카복실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카복실산은 그 말 그대로 카복실산이에요. 그래서 산으로서의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 자, 여기 보면은 이러한 카복실산이 NaOH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카복실산에 있는 OH의 H+가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카복실산의 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카복실산들은요. 여기에 있는 이 알킬기가 무엇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알킬기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들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복실산들은 대개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간단한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습니다. 그러나 알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염기를 넣어주면 이것이 이러한 염을 형성하면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요.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와 같은 염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염기와 반응해서 염과 물이 얻어졌으니까 이 카복실산은 산이죠. 산으로 작용한 거고요. 그럼 이러한 산이 어느 정도의 세기를 나타내느냐 하는 이 산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 카복실산이 물에 녹았을 때에 이것이 H+를 내서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이온을 내고 그리고 여기 이 산에 대한 짝염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산해리 상수라고 해서 이 Ka 값을 정의하죠. 이 Ka는 평형 상태에서 해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산의 농도분에 해리돼서 만들어진 이 산에 대한 짝염기의 농도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곱한 것. 이것을 우리가 Ka라고 말하고요. 이 Ka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을 우리가 pKa라고 말합니다. 이 Ka 값이 클수록 이 분자가 커지니까 즉 다시 말하면 평형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짝염기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많다는 얘기는 이것이 산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a가 클수록 더 강한 산이고 pKa는 로그 값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pKa가 작을수록 더 강한 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보통 카복실산의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 즉 다시 말하면 pKa가 약 5 정도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따라서 이 카복실산은 산은 산이지만 강한 산은 아니고 약한 산이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10만 개 중에서 1개 정도가 해리되는 정도니까 산으로서의 세기는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세기를 우리가 이 Ka 값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나열한 표인데요. 무기산인 HCl, 염산은 Ka 값이 10의 7승, 그래서 pK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염산은 강산이죠. 물에 녹으면 100% 해리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카복실산들은 Ka 값이 많은 것이, 큰 것이 0.23부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까지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염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산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아세트산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아세트산의 수소가 한 개가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산, 두 개가 치환되어 있는 산, 세 개가 모두 염소로 치환되어 있는 이러한 카복실산들의 Ka 값들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아세트산에 비해서 이 카본일기 옆탄소에 있는 수소가 염소로 치환이 많이 될수록 Ka 값이 더 Ka 값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Ka가 커진다는 말은 더 강한 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여기 있는 이 염소가 많이 치환될수록 더 강한 산이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산이 강한 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요, 그 산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그 산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그 산의 짝염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에서 이러한 산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이 산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COO- 이 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 이 카복실산 음이온의 안정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COO-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고 있죠. 음전하를 띈다는 말은 전자가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 옆에 있는 작용기가 전자를 끌어가는 작용기 혹은 전자를 주는 작용기가 있다고 할 때에 이쪽 COO-에 지금 전자가 많은데 그러면 전자를 끌어가는 작용기가 있다면 즉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 있다면 이때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끌어감으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전하가 퍼져 있게 돼서 더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짝염기가 더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짝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 Ka 값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더 강한 산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전자를 주는 작용기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전자가 많이 있는데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은데 여기에 또 전자를 주니까 전자가 더 많아지게 돼서 이때는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짝염기가 더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산으로서는 오히려 약한 산이 되죠. 왜? 이 짝염기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할 때요. 지금 이런 아세트산과 이 카본 일기의 옆자리, 우리가 이게 CO 이중결합의 옆자리를 우리가 알파 위치라고 말하는데 이 알파 위치의 수소가 한 개가 염소로 치환된 것, 두 개가 염소로 치환된 것, 세 개 모두 염소로 치환된 것의 pKa 값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여기 4.76에서부터 시작해서 0.64까지 점점 작아지고 있죠. pKa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더 강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 OH 이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OH의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COO- 이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염소는 탄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전자를 끌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자를 끌어가는데 자, 전자를 하나 끌어가는 것과 두 군데서 끌어가는 것과 세 군데서 더 많이 끌어갈수록 더 이거의 짝염기인 음이온이 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산이 더 강산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그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의 짝염기의 안정도를 비교한다. 그 짝염기가 왜 더 안정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은 전자를 끄는 유발 효과 때문에 이 세 개의 치환기가 있는 이와 같은 카복실산이 더 안정한 짝염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이 더 강한 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안정도를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카복실산은 앞에서 HCl과 같은 무기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카복실산과 함께 이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알코올이나 이런 페놀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카복실산이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Cl은 굉장히 강한 산이고요. 카복실산이 이런 페놀이나 알코올보다 더 강한 산인데 그러면 왜 이것이 더 강한 산이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의 짝염기와 이 카복실산의 짝염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자, 한번 이런 그림을 보죠. 우리가 에탄올을 보면은요, 이 에탄올이 H+를 내서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면서 에톡사이드, 이 에탄올에 대한 짝염기죠. 이때 O-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산소 원자에 가서 전하가 밀집되어 있죠. O-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ocalized charge, 전하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자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아세트산은요. 아세트산에서 H+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아세테이트 이온은 이와 같은 두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명 형태들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전하가 이 O-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산소에서 O-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전하가 비편제화되어 있다.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하가 비편제화되어 있으니까 더 안정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산소가 모두 전자가 지금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퍼져 있죠. 따라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보다 좀 퍼져 있는 이러한 아세테이트 이온이 더 안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짝염기가 더 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아세트산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에탄올에서 에톡사이드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더 쉬운 거죠. 따라서 아세트산이 더 강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이러한 카복실산에서 이러한 카복실산 음이온 COO-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여기 빨간색 선으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만약 여기 이제 알코올, ROH가 만들어진다면 RO-라고 하는 짝염기가 나올 텐데 이 짝염기보다 이 짝염기가 더 안정하다고 그랬죠. 왜? 공명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 RCOO- 카복실산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카복실산이 더 강한 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때 만들어진 이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은요. 실제 구조가 여기에 있는 이 탄소와 양쪽에 있는 산소들이 이렇게 피오비탈 3개가 평행하게 있어서 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탄소와 산소의 이 결합이 원래 자 여기 하면 이걸 보죠. 이 포믹 애시드에서 여기 지금 이제 H입니다. 자 여기서 CO 이중결합과 OH가 붙어 있는 이 두 개의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이중결합이 120피코미터, 단일결합이 134피코미터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수소가 붙어 있는 산소는 탄소와 134피코미터. 그러나 이중결합의 산소는 120피코미터의 결합 길이를 갖는 반면에 여기에서 이 H+가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포믹 애시드의 짝염기, 즉 포메이트, 이 폼산 이온은요. 이것이 공명을 통해서 이 양쪽으로 전하가 퍼져 있게 되고요. 이 CO 이중결합이 모두 다 CO 결합이 모두 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중간 정도인 그러한 결합을 하면서 이 두 개가 127피코미터 둘 다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의 중간 정도인 그러한 결합을 가지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H+가 붙었던 산소가 어느 거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게 동등한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즉 이렇게 공명 구조가 되면은요. 공명 혼성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카복실산은 어떻게 만드느냐? 카복실산의 합성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알킬 벤젠. 자, 여기 벤젠에 알킬기가 붙어 있어요. 특히 이 벤젠에 직접 붙어 있는 이 탄소, 이 위치를 우리가 벤질 위치라고 얘기했고요. 이 벤질 위치에 수소가 있게 되면 여기에 KMnO4, 포타슘 퍼망가네이트나 혹은 Na2Cr2O7, 우리가 소듐 다이크로메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화제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은요. 여기 있는 탄소가 COOH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질 위치를 산화시켜서 이러한 벤조산의 유도체들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시약으로 존스 리에이전트, 존스 시약. 이 존스 시약은 CrO3 그 산화 크로뮴을 써서 산조건에서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알코올이 이렇게 카복실산으로 산화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카복실산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는 거죠. 자,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은 1차 알코올이 산화되는 건데 1차 알코올이 이 알데하이드까지 산화됐다가 더 산화가 되어서 이러한 카복실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에 쓸 수 있는 산화제로 조금 아까 했던 이 존스 시약은 1차 알코올에서부터 카복실산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알데하이드에서부터 카복실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질산은 용액에 암모니아가 녹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갖다가 톨렌스 시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톨렌스 시약을 써주면은 이것이 카복실산이 되면서 산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은 이온이 은으로 환원되고요. 이때 이 은이 이 용기에 가서 붙어서 마치 그 플라스크들이 거울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거울 반응이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바로 이러한 톨렌스 시약을 이용을 해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서 카복실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것만 계속 배우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죠.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죠. 여기 네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CN 삼중결합, 나이트릴을 가수분해하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여기는 몰라도 좋아요. 여기를 보세요. 자, 벤젠의 옆자리에 가서 탄소에 여기 브로민이 붙어 있죠. 자, 벤질 위치에 브로민이 있게 되면은요, 이 브로민이 다른 걸로 치환되기가 쉽습니다. 여기다가 NaCn을 넣어줘요. NaCn. 그럼 Cn-, 이 Cn-가 친액체로 작용을 해서 이 Br 자리에 가서 CN 삼중결합이 붙게 되고요. 이러한 나이트릴은 가수분해되면 COOH 이러한 카복실산이 됩니다. 이때 가수분해할 때 염기 조건에서 가수분해하면은 나중에 반드시 산으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COOH가 되죠. 예, 이렇게 나이트릴을 가수분해하면은 카복실산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을 배우면서 거기에 이 나이트릴도 들어 있었어요. 이 나이트릴은 그 구조가 다른 카복실산 유도체들과 다르게 CO 이중결합이 없었지만 이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수분해를 통해서 카복실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이트릴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카복실산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카복실산의 네 번째 합성법을 우리가 배우고요. 자, 이번에는 카복실산의 반응을 좀 공부할 건데요. 카복실산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 카복실산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지금 정리해 놨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카복실산의 이 CO 이중결합의 옆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알파 자리라고 그랬죠. 이 알파 자리에 있는 수소가 알킬기로 치환되는 알파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카복실산이니까 산으로서 즉 H+를 내는 거죠. H+를 내면은 여기가 COO-가 되죠. 디프로토네이션, 양성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반응이 제일 흔한 반응이죠. 이 카복실산이 환원되면 1차 알코올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코올을 배울 때 좀 배웠던 거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COOH의 이 OH가 다른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튜션, 아실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아실 치환 반응,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배울 많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 영어로는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RCO 이중결합, 여기까지를 우리가 아실기라고 한다 그랬죠. 아실기에 여기 Y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친액체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면 Y가 떨어지고 Y-로 떨어지면서 친액체가 카본이 가서 붙게 되죠. 자, 이 아실기에 가서 친액체가 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실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 전장에서 배웠던 것이 알데하이드와 케톤이죠. 이 알데하이드와 케톤, 이거는 이 아실기의 옆에 수소 혹은 아실기 옆에 다른 알킬기, 탄소가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들인데 이러한 알데하이드나 케톤에서는 우리가 친액체가 반응하게 되면은 치환 반응이 아니라 첨가 반응이 일어나서 알코올이 얻어졌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반응들은 바로 이 Y가 떨어져 나가서 이게 리빙 그룹, 이탈기로 떨어지면서 다른 친액체가 가서 그 자리를 치환하는 친액성 치환 반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알데하이드나 케톤의 반응은요.
이 카본일기, 이 카본일기는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염 농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겠죠. 전자를 끌어가게 되니까 이 탄소가 전자가 부족하고요. 따라서 이 탄소는 친전자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친액체가 공격할 수가 있게 되죠. 친액체에서 전자를 주면은 이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 이온이 중간체로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알콕사이드 이온은 지금 이 가운데 탄소가 sp3 사면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sp2 평면 모양에서 중간에 이러한 사면체 모양의 알콕사이드 이온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산으로 처리해 주면은 이 O-에 H+가 붙어서 OH 이런 알코올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반응이 친액체가 첨가되는 뉴클레오필릭 에디션, 친액성 첨가 반응이 일어나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카복실산 유도체들은요. 여기에 이 똑같아요. 이쪽 아실기 똑같으니까 친액체가 공격하고 전자를 주면 이와 같은 역시 알콕사이드 이온 중간체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탄소도 역시 sp3죠. 이때에 여기서 이 O-의 전자가 다시 전자쌍을 내려주면서 이 Y가 Y-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때에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실기에 있는 이 Y가 이런 친액체로 바뀌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복실산 유도체들은요. 이런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메커니즘을 그린 거고요. 이 카복실산 유도체가 어떤 거든지 간에 이 여기 Y로 써놓고 여기에 친액체 뉴클레오파일이 공격을 하고 전자를 주면은 이와 같은 사면체 중간체가 얻어지게 되는데 다시 이 산소에 있는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Y-가 떨어져서 치환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Y가 여기는 알콕시기, 즉 다시 말하면 에스터라든지 혹은 NR2, 아마이드라든지 혹은 할로젠, 산염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친액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요 Y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각각 써서 그림을 그리면 각각의 반응에서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카복실산 유도체들 여러 가지를 배웠으니까요. 그 유도체들에 대한 반응성을 좀 비교해 보면요. 우선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카본일기의 옆자리에 이 탄소가 지금 여기 보면 메틸기, 즉 이 탄소에 수소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이것과 여기 있는 수소가 한 개 알킬기로 바뀌어 있는 이것이 1차 혹은 두 개가 바뀌어 있는 2차 혹은 세 개 바뀌어 있는 3차.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이 탄소가 1차일 수 있겠죠. 다른 탄소 한 개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 옆에 있는 탄소의 다른 알킬기로 치환이 많이 될수록 이 카본일 탄소의 친액체가 공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입체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입체적 장애가 더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치환이 덜 된 것이 제일 반응성이 크고 치환이 많이 될수록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자적 요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실기는 그대로 두고 이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 반응성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산염화물이 제일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무수물, 그 다음에 에스터, 아마이드 이런 순서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요. 이쪽에 똑같은 아실기니까 이 아실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옆에 있는 치환기들이 어떤 치환기냐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염소가 있는데요. 이 염소는 어떤 치환기냐? 전자를 끌어오는 거죠. 끌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런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죠. 반면에 이 염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어서 이쪽에 있는 파이 결합과 공명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할로젠들은 공명 효과가 적다 그랬죠. 따라서
공명 효과보다 유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를 전체적으로 끌어가게 되고, 끌어가게 되면 이 탄소에, 이 카보닐 탄소의 전자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때에 친액체가 공격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제일 반응이 큽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산소, 여기는 질소인데요. 이 산소나 질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발 효과를 보면, 즉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면 탄소보다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 산소나 질소들은요, 거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반대로 공명 효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공명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랬죠. 유발 효과보다. 그리고 요 알데하이드에서 요 산소는요, 양쪽에 카보닐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줄 수 있는 이 공명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공명 효과를 주는 게 좀 줄어들어요. 반면에 에스터는 온전하게 줄 수 있고 아마이드는 더 잘 줘요. 따라서 이 카보닐 탄소의 전자가 이런 부족했던 것이 옆에서 전자쌍을 공명 효과로 줌으로써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카보닐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것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친액체가 공격하기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성은 산염화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무수물, 에스터, 아마이드 이러한 순서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반응성이 큰 에스터 클로라이드로부터 이러한 안하이드라이드, 무수물이라든지 에스터, 아마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무수물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반응성이 더 큰 거에서부터 더 작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화물에서 이런 것, 또 무수물에서 이런 것들, 에스터에서 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일어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이런 카복실 산 유도체들로부터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 자, 여기에 물을 넣어서 반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롤리시스라고 그러고, 하이드롤리시스는 우리말로 가수분해라고 말합니다. 가수분해가 되면 카복실 산이 되는 거고요. 알코올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걸 알콜리시스라고 하는데, 알콜리시스 우리말로 가알코올 분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알코올 분해, 알코올을 가해서 분해한다. 이렇게 되면 에스터가 만들어져요. 자, 가수분해, 그 다음에 가알코올 분해.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혹은 아민, 질소화합물과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아마이드가 얻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아미놀리시스, 가아민 분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미놀리시스. 그 다음에 자, 이 산 유도체들을 H-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환원이에요. 환원제를 써서 환원시키면 이 산 유도체들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1차 알코올까지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원 반응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냐르 시약과 반응을 하면은 이런 케톤을 거쳐서 이런 3차 알코올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우리가 이러한 반응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